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연예계의 세계는 겉으로는 찬란하지만 때로는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조차도 모호한 비난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드니 스위니와 GQ 편집자의 최근 인터뷰는 원래라면 단순한 홍보 대화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곧바로 언론의 조작과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교훈으로 변했고, 한 평론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건 언론의 조종에 맞서는 법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교본이다. 한쪽에는 정치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침착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은 젊은 배우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이른바 공개 도덕 심판의 상징처럼 보이는 GQ의 편집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개인의 자유와 익명의 군중이 행사하는 검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커다란 가치의 전장이 펼쳐져 있었다. 처음 몇 분 만에 이미 긴장감은 화면 바깥까지 번져나갔다. 좌파 성향의 미디어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편집자는 도덕의 신문이라는 분위기를 앞세워 대화를 시작했다. 중심 화두는 시드니 스위니가 출연한 청바지 광고였다. 표면적으로는 패션과 예술의 영역에 속한 일이었지만 특정한 정치적 각성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 논쟁의 불씨가 되었고, 그 순간 광고는 더 이상 미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배우의 사상과 입장을 캐묻는 공개 청문회로 바뀌었다. 한 평론가는 인터뷰의 공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이건 마치 극좌 성향의 회사에서 열리는 인사팀 면담 같다. 조직의 이념에 동조하는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 꾸짖음을 듣는 자리와 다를 바가 없다. 편집자는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가 기대한 죄를 인정하는 피해자의 역할을 시드니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니 스위니는 취소 문화가 만연한 오늘날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응전했다. 그녀는 당당한 침묵으로 맞섰고, 그 침묵은 기교가 아니라 태도였으며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정치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녀는 피하지도 얼버무리지도 않았다. 또렷하고 천천히, 마치 말의 무게를 하나하나 저울질하듯이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줄 사람은 아니라고 믿어요. 단지 한 줄의 문장일 뿐인데 모두가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강요받는 시대에는 그것이 곧 반항이자 선언이 된다. 그녀는 누구를 공격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평정으로 상대가 휘둘러온 도덕적 권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 그 침착한 고요를 기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틀어 새로운 고리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당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을 때 당황스럽지 않았나요? 혹은 불편하지 않았나요? 시드니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공개적으로 제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공격도 부정도 아닌 인간적인 품격의 언어로 이뤄진 짧은 답변이었다. 정치라는 검은 장막을 걷어 올리고 감사라는 보편적 가치를 가운데에 놓자 질문의 칼끝은 무뎌졌다. 균형 감각은 그녀에게로 기울었고 인터뷰의 호흡은 다시 흔들렸다. 기자는 한 번 더 초점을 바꾸었다. 그 논란이 최고조였을 때 온라인 반응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시드니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담담히 말했다. 저는 바빴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있었고 휴대폰은 꺼놨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짧은 문장들 사이로 단단한 태도가 스며 나왔다. 가상의 분노와 환호가 그 어떤 진짜의 노동과 책임보다 위에 놓일 수 없다는 간명하지만 잊히기 쉬운 사실이 그녀의 억양 속에서 고요히 울렸다. 그러나 가장 불편한 질문은 그 다음이었다. 당신의 행동이 일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감정을 방패처럼 내세워 상대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사였다. 누군가의 불쾌감이 타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사고의 구조. 시드니는 피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온라인에서 제 얘기를 보고 그 이후로 제 영화를 안 본다면 전 신경 안 더와. 써요. 단단한 문장 하나로 감정의 올가미가 풀려나갔다. 그녀는 누구의 감정도 부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자신의 선택과 직업적 가치를 규정할 권리는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기자는 집요함을 놓지 않았다. 적어도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시드니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다. 광고는 스스로 말해요. 설명의 유혹을 뿌리치고 작품 자체의 자율성과 해석의 자유를 돌려놓는 선언이었다. 같은 질문이 다시 반복되자 그녀는 조용히 선을 그었다. 만약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득이 아니라 책임의 주체를 자신에게 돌려두는 결론이었다. 사과도 변명도 흔들림도 없이 인터뷰는 그 지점에서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평론가는 중요한 뿌리를 짚어냈다. 시드니의 평정은 홍보팀의 스크립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오래된 토대에서 비롯됐다. 안정된 관계, 변덕스러운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사랑과 일관성이 만들어준 내적 중심. 그런 토대를 가진 사람은 박수와 야유의 파도에 스스로를 맡기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불편해한다. 견고한 가족은 국가와 이념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주는 마지막 성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립성이 그녀의 얼굴에 조용한 확신으로 남았다. 그녀는 언론의 방패도 진영의 깃발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뢰뿐이었다. 인터뷰의 마지막, 편집자의 표정에는 당혹과 피로가 겹겹이 쌓였다. 그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시드니는 작은 미소로 대화를 닫았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다만 틀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옳음을 증명하려 들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켰다. 나는 내가 옳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틀린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말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조롱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유를 떠받치는 가장 오래된 방식, 책임 있는 침묵을 복권시켰다. 평론가는 덧붙였다. 시드니 스위니는 좌파가 공개적으로 불편해하는 거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 자신감, 독립심, 감사, 그리고 정신의 강인함.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그런 비난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증명한다. 모든 말과 행동이 감시되는 시대에 사과는 생존의 의식으로 둔갑했다. 많은 이들이 용서받기 위해 사과한다. 그러나 시드니 스위니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녀는 존중받기 위해 침묵한다. 변명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감정에 환심을 사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침착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기자가 인공적인 도덕의 틀에 그녀를 끼워 넣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 틀의 빈약함이 드러났다. 그 조용한 순간은 하나의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자유를 가장 크게 외치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오해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녀는 보여주었다. 자유는 군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자신의 목소리를 맞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복종의 압박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설명의 유혹을 이기는 침묵, 그리고 스스로의 경계를 자신이 정하겠다는 선언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인터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가 잃어버린 덕목을 되찾는 작은 의식이었다. 당신은 자유이기 위해 해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무도 타인의 감정을 앞세워 당신의 선의를 정의할 권리는 없다. 모두가 용서받기 위해 사과해야 한다고 믿는 세상에서 그녀는 존중받기 위해 침묵한다를 선택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 그녀는 개인의 명예만을 지킨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지켜온 가장 오래된 권리, 다르게 생각할 자유, 다르게 말하지 않을 자유까지 함께 지켜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조용한 용기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으로 증명했다.